좋은 탑티어 1의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중국 애들이 너무 중국 애들이 모든 걸 다 훑고 있어갖고요. 옛날에는 한국 학생들이 되게 선호되고 아카데믹이 되게 리그가 높았던 게 한국 학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티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문 보딩스쿨을 지원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련돼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미국 명문 보딩스쿨 랭킹을 갖다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근데 그 명문 보딩 랭킹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처음에 이제 미국 보딩스쿨 학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하고 하나씩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 학교랑 아이랑 핏이 좀 맞는 걸 알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명문 보딩스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주니어 보딩 시리즈 되게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이제 세컨더리 스쿨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갈 거거든요. 근데 학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일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딱 하는 거라서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되게 많이 업데이트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명문 보딩스쿨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갖다가 부모님들도 하나 더 체크박스를 하나씩 체크를 하셔가지고요. 그 학교를 선정하시고 학교를 리서치하시고 학교 선정을 좀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미국에는 정말 다양한 명문 보딩스쿨이 있거든요. 보딩스쿨의 시초는 어떻게 됐냐면요. 원래 퍼블릭 스쿨 도시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서버번 이런 쪽에서 지어서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서 벗어나서 좀 더 조용한 곳에서 공부, 퀄리티 에듀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원래 솔직히 보딩스쿨의 시작이긴 하거든요. 명문 보딩스쿨을 지원할 때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그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학교 선정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어떤 걸 선정하셔야 되냐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리핏할 것인가 아닐까 이거의 첫 번째 먼저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퍼블릭 스쿨을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학기제가 미국보다 좀 빨라요. 3월에 시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 학제는 9월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6개월을 좀 뒤에 미국 학교를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부다비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었었고, 브렌트라고 해서 필리핀의 국제학교도 있었었고요. 일본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도 있었었고, 캐나다에 있는 스쿨 오타와에 있는 학생들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 사립으로 해서 미국 학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많은 학생들이 보면 6, 7, 8, 9, 10, 11, 12학년에 정말 다양한 그레이드 레벨을 갖고 있거든요. 명문 보딩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세다 보니까요.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그레이드 리핏 옵션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주니어 보딩에서 9학년을 졸업하고 10학년으로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주니어 보딩에도 9학년을 졸업하고 9학년을 다시 한번 리핏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학교를 하나 리핏을 함으로써 시간을 갖다 한번 좀 벌어서 한마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재수를 먼저 어렸을 때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리피트 옵션이 되게 커먼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명문 보딩스쿨에서 인터뷰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리핏이 많이 커먼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원서 자체에서도 리핏을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의 그 명문 보딩의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면은 새로운 명문 보딩을 지원할 때 학교를 리핏할 것인가 아닌가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로케이션이에요. 이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부 쪽에 명문 보딩스쿨이 되게 많이 모여 있잖아요. 뉴잉글랜드의 탑 보딩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이 식문지였었을 때 이제 영국 사람들하고 많이 들어갔던 게 동부에서 가장 먼저 해서 학교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부에 되게 오래된 학교들도 많고 명문 학교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부 쪽에 있는 커네티컷, 보스턴, 그다음에 버먼트, 그다음에 뉴햄스처 이 지역을 갖다가 해서 뉴잉글랜드라고 부르거든요. 미국에 있는 동부에 있는 명문 보딩을 지원할 것인가 이렇게 로케이션을 갖다가 먼저 좀 지정해 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부라고 하면 웨스트 코스트라고 하거든요. 서부에는 3대 명문, 4대 명문, 5대 명문 모르겠어요. 이게 옛날에만 해도 2016년에는 3대 명문이라 해서 대처 케이트 웹 이거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스티븐슨 이렇게 또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보딩들이 좀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일단은 뉴 잉글랜드에서 미국 동부냐 서부의 명문 학교를 갈 것인가 이렇게 지역을 고르는 것도 되게 중요하세요.
동부 명문 보딩스쿨에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쪽이 많으니까요.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경우 서부를 되게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LA가 좀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LA에 막 집도 있으시고 막 이런 부모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약간 서부를 좀 선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드 아틀란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쪽 안에도 보딩스쿨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부 쪽에서 사우스 이쪽에도 보딩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문 보딩을 지원할 때 학교 선정 기준은 동부냐, 서부냐, 중부냐, 남부냐 이거를 좀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urban, suburban, rural 이렇게 되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이렇게 시골이냐 도시냐 아니면 중도시, 중소도시냐 이런 거 갖다 먼저 선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 쪽에 있는 학교를 좋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트포드 안에 도시 안에 있는 보딩스쿨이 있는 학교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뭐 약간 좀 시골에 있는 경우 이글브룩이나 이런 거 같은 좀 루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약간 시골 쪽에 있어요. 하트키스 이렇게. 근데 시골 쪽에 있는 학교들을 좋아하냐 아니면 좀 얼반 도시 쪽에 있는 걸 좋아하냐 아니면 보스턴 근교 근처에 있는 학교들을 좋아하냐 이게 도시와 떨어져 있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데이스쿨을 갈 거냐 보딩스쿨을 갈 거냐 이 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면 주니어 보딩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모동반으로 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7day boarders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5day boarders 이런 것도 있어요. 5일 동안은 돔에서 살고 주말엔 집에 갔다 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했는지도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요. 이걸 보고 학교를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문 보딩스쿨 할 때 세 번째 기준은 바로 뭐냐면요. 이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코에드냐 아니면 boys냐 아니면 girls냐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상담하다가 좀 많이 느꼈는데 우리나라 한국 부모님들께서는 남학교에 대해서 약간 좀 좋은 이미지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경우를 좀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가끔씩은 막 군대 학교? 명문 보딩을 선택할 때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남자만 모여있는 남자들의 학교인가 여학교들만 모여있는 여학교들인가 아니면은 남녀공학인가 이게 보딩스쿨의 선정 기준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걸 하나 말씀드리면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남학교, 보이스 스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디건도 그렇고 이글브룩도 그렇고 패샌더도 그렇고 이 남학생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학교들이 되게 좋은 학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 부모님께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상하게 세컨더리 스쿨로 가게 되면 남학교로 되어 있는 9학년부터 10학년 학교들 중에서 탑 랭크된 학교들이 좀 많이 적은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네, 맞아요. 미국 문화 자체가 다이버시티. 그래서 주니어 보딩 같은 경우는 남학교에 메리트가 있는 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진짜 미국에서 계속 생활한다고 하면은 남녀공학 코에드의 옵션을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코에드를 좀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보딩스쿨의 네 번째 기준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건 바로 뭐냐면 extracurricular interest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관심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정말 학교가 리스트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일단 스포츠에 관련돼서는 학교별로 스포츠가 되게 다양한 스포츠가 있으니까 그거는 하나의 기준은 아이들이 선택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은 fine arts, 그다음에 미술에 관련된 거에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고요. 드라마나 코러스나 뮤직, 악기 이런 거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 들어서는 또 스템이 되게 많이 핫해졌잖아요. 그래서 막 로보틱스 관련된 거, 뭐 알두이노 이런 거에 관련돼서 보딩이 좀 스페시픽한 학교들도 많이 기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또 선택해야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딩 스쿨은. 그리고 포토그래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련된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TEDx에 관련된 엑스트라 커리큘러 인터레스트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MUN 이런 거에 흥미가 좀 있는 학교들은 MUN에 좀 강한 보딩 스쿨도 있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좀 sustainability 여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했던 이 다양한 것들을 다 뭉쳐가지고 이걸 갖다 엑스트라 커리큘러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제가 명문 보딩 스쿨을 고르는 중요한 선정 기준의 하나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좀 많이 봐야 되냐면 스쿨 사이즈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이걸 갖다 좀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하면서 정말 큰 학교에서 예를 들면 엑시터, 초튼, 밀튼, 앤도버, 뭐 로렌스필드 이렇게 큰 학교들을 가가지고 거기서 막 되게 다양한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친구들과 같이 성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되게 한 300명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콩코드 같은 학교들처럼. 그래서 작은 학교에서 되게 코지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되게 샤인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음에 또 미들 사이즈라 해서 300에서 한 500명 사이즈에 되는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한테서도 그런 학교에 갔었을 때도 되게 잘 되는 학교를 본 것 같아요. 학생들 성향에서 막 예를 들면 어떤 대회만 나갔으면 막 운동 나가서 막 전 교생 앞에서 학생들이 막 경쟁을 뚫고 막 되게 잘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큰 학교에서 어떻게 좀 빛을 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되게 소극적이긴 하나 좀 되게 학생들이 되게 닛한 환경에서 되게 아주 클로즈한 이러한 관계를 갖다 유지하면서 잘할 수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좀 되게 작은 학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서 만약 이 두 개를 큰 거와 작은 거는 약간 구별하기가 좀 쉽거든요. 근데 약간 애매하다? 그러면 미들 사이즈를 선택해 보시면 되는데요. 탑 티어 1 보딩들 중에서 티어 1 보딩 중에서 미들 사이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저희 아이는 뭐 그렇게 유명한 엔도버나 엑시터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나섰을 때 한 어느 정도의 탑 티어 1 학교 정도를 원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엑시터나 엔도버도 크긴 하지만 되게 작은 학생들까지 되게 친밀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딩스쿨의 핏에 가장 중요한 거는 스쿨 사이즈는 부모님께서 꼭 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꼭 고민해 보셔야 할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거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딩스쿨 학교 선정을 하면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서브젝이 되게 좋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리서치 프로그램이 되게 좋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번에 말씀드릴 기준은 학생들이 약간 좀 모르는 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자 이제 학교 선정을 할 때 너랑 이렇게 PC 만든 걸 찾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찾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애들도 그런 건 알아요. 뭐 사이즈가 크냐 적냐 아니면 동부냐 서부냐 그리고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냐 어느 건 액티비티냐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 맨날 질문하는 게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게 왜 물어보냐면요. 보딩스쿨을 지원하는 기준 중에서 좀 중요한 거 하나는요. 그 학생이 어떤 서브젝트를 좋아하는지 가장 좋아하는 서브젝트가 어떤 것인지는 좀 부모님께서도 학교 선정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초토와 하치키스에서 스템 프로그램의 비율이 봤었을 때 동등하고 많이 좋긴 하지만요. 케미스트리랑 바이오의 리고가 하치키스랑 초토는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버크셔랑 로렌스빌에서 아카데미 리고를 했었을 때 어떤 학생이 예를 들면 어떤 서브젝트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서브젝트이 되게 다양하게 오퍼하는 곳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좀 부모님들한테 이건 제가 맨날 관리하는 학생들한테 맨날 주는 팁인데요. 보딩스쿨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학교들을 가지치기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비슷한 학교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걸릴 때요. 이런 여러 학교를 선정을 했었는데도 그 중에서 어느 뭘 빼지? 학생들한테 이건 저의 좀 팁이긴 한데요. 그럴 때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서브젝트이 무엇인가를 부모님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럼 그 서브젝트이 어느 쪽에 더 잘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 그게 학교 선정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이건 한번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보딩스쿨을 지원할 때 학교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또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명문 보딩스쿨에서 이건 드레스 코드예요. 어떤 학교별로 드레스 코드가 되게 스트릭한 학교도 있고요. 약간 좀 리니언트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막 코트 앤 타이 그래서 포멀 드레스를 입는 학교들도 있고요. 어떤 학교는 약간 캐주얼 드레스를 듣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냥 드레스 코드는 없지만 그래도 neat clothes를 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doesn't matter. 그러니까 학교가 no dress code 있는 학교도 있고 뭐 신경 안 쓰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어떤 학교를 들어갔었을 때 이 드레스 코드도 학교 선정하는 되게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딩스쿨에 들어가서 합격해서 드레스 코드를 갖다 어떻게 짐 싸는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가 한번 저번에 컴퓨텐시를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두 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가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거 많은 자료들을 보시고 그렇게 되면 다음번엔 이게 이런 학교들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이런 거에 많이 쉐어돼서 좀 더 학생들이 뛰어나게 포장돼서 좋은 탑 티어 1의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요즘 중국 애들이 너무 중국 애들이 모든 걸 다 훑고 있어갖고요. 옛날에는 한국 학생들이 되게 선호되고 아카데믹이 되게 리그가 높았던 게 한국 학생들입니다. 이제 1편은 마쳤고요. 이제 2편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포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학교 선정에 자꾸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하나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관리했던 학생 중에서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되게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아카데믹 리거도 높고 막 되게 많은 그 활동도 하고 SSAT도 99%, 그리고 토플도 116이었고, 그래서 탑티어 1 보딩을 다 했는데요. 탑티어 1 보딩들이 쭈르륵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NMH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 그러니까 입시의 아픈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 NMH에서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라고 되게 열심히 잘해가지고요, 아이비리그를 들어갔던 여학생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 선정과 학교 핏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엑시터에서 제가 관리했던 학생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그 학생은 주니어 보딩을 갖고 엑시터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학생에서 엑시터를 딱 갔는데 그때 막 친구들하고 노는 게 약간 좀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되게 열심히 놀고 막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가 GPA를 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좋지 않은 학교를 좀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아픈 경험을 했었던 학생들도 있고요. 로렌스필에서 한 2017년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었는데, 어떤 학생이 그 학생이 갑자기 다들 그 로렌스필 하면은 너무 학교가 좋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좋아가지고 막 90, 11 이제부터 좋은 학교만 갈 수 있다, 좋은 학교에 그 미래만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다가 11학년 때 학교에 잘려서 학교를 트랜스퍼했던 학생.